자, 제2회 모의고사입니다. 자, 1번. 죄형법정주의 문제로서 다음 중 적절한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3번을 보면, 자,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에 자, 구성요건이 선박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박을 위한 용도로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이라 했는데, 이 선박용이라는 말의 의미는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로 해석되겠죠. 그 운항을 위한 용도로 쓰여져야 하는 것이지, 그 밑에 보면 그 용도와는 무관하게 썼다든지 아니면 단지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썼다든지 하면 이 구성요건과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까지 선박용의 의미를 이것까지 확대 해석하게 되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죠. 자, 나머지 것 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의료법에는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을 발급하면 의료법으로 처벌돼요. 누가 처벌된다고요?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을 발급했을 때. 자, 그런데 첫 번째 줄 보시면 의사가 그랬죠? 이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 화상 등을 이용해서 밑에 처방전을 발급했잖아요. 처방전 누가 발급했어요? 의사가 발급한 거예요. 근데 의료법에는 의사가 아닌 자가 발급했을 때 처벌조항인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전화 등을 이용했다 할지라도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의사가 한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의료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만약에 이걸 처벌하게 되면 유추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한다 했으니까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자, 교육감 선거 나와 있는데요. 자,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감 선거에 관해서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겠다는 포괄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포괄조항을 둔 것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까 안 될까의 문제죠. 자, 지방교육 자치니까 이것도 뭐 공직자 뽑는 겁니다. 교육감 선거도 공직자 뽑는 것이고요. 우리가 선거 관련했을 때는 이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규정해 놨겠습니까? 공직선거법에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적어 놨겠습니까? 공직선거법에 자세히 적어 놨겠죠. 그러니까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에서 이 공직선거법 조항을 준용한 것은 어차피 공직자를 선거하기 위한 선거라는 점에서는 같은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준용한다 할지라도 이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4번 보죠.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자, 유출 금지가 되는 대통령 기록물에는 원본을 말합니다. 원본. 유출 금지가 되는 것은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사본을 말하는 게 아니다. 또 추가 출력물을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틀렸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판례도 있을 것이고 알지 못하는 판례도 있을 것인데 다시 한번 전부 다 A급 판례들이기 때문에 다 기출된 것이죠. 기출된 것이라서 꼭 좀 확인을 바랍니다. 자, 문제 2번 갑니다. 자, 목적법 문제인데요.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어요. 정답은 4번이죠. 자, 먼저 1번을 보면 자, 목적범에서 목적은 미필적으로도 부족하다. 미필적으로도 충분하죠. 이게 틀렸고요. 적극적 이나 확정적 인식을 유하하지는 않습니다. 네, 미필적이면 족하다고 보는 게 판례입니다. 자, 사문서 위조죄 목적범이죠. 행사할 목적을 위하는 목적범인데 이 목적은 밑에 일반적, 주관적 불법 요소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이 일반적, 주관적 불법 요소는 고의를 말합니다. 고의. 이 목적은 고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고의 내용이 아닌 고의 외의 특별한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 즉 불법 요소죠. 불법 요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은 아니다. 일반적을 뭐로 바꿔야 된다? 특별로 바꿔야 됩니다. 자, 3번은 쉬운 거죠. 우리 저 공범과 신분할 때 배우겠지만, 자, 갑을 모해야 할 목적으로 을을 위증교사하였다. 정범에게 모해 목적이 없다 할지라도 피고인을 모해 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맞죠? 없다. 틀렸습니다. 모해 위증교사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인데, 자세한 법리는 저 공범 신분할 때 나오면 배우는 거고요. 이런 것은 기본 강의 때 자세히 배운 것이라서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도박 장소 등 개설죄, 출판물하고는 목적범이지만 맞나요? 도박 장소 등 개설죄는 영리 목적을 위하는 목적범이고 출판물은 비방할 목적을 위하는 목적범이다. 맞죠? 여기까지? 그리고 나머지 보겠습니다.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죄와 지정행사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맞아요? 맞죠? 제가 기본 강의 때 뭐라고 했어요? 행진부라 그랬죠? 여기 행 나오죠? 행. 그 다음에 부 나오죠? 진은 뭐야? 진. 허위 진단서 작성죄. 세 가지입니다. 허위 진단서 작성죄에서 말하는 진. 그래서 행, 진, 부는 목적범이 아니다. 고 설명 많이 했어요. 4번이 맞는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문제 3번을 갑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보증인적 지위, 체계적 지위 배웠죠. 이분설 배웠습니다. 이분설이 다수설이라 했죠. 이분설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보증인 보증인 의무를 구별했죠. 그 지위는 뭐다? 구성요건 요소이다. 의무는 위법성 요소이다. 이 여기에 착오가 있으면 구성요건 요소에서 일어나는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이다. 그래서 13조로 해결한다 그랬습니다. 위법성에 관련된 착오는 금지 착오다. 이것은 16조에 의거해서 처리한다 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의무죠, 의무. 의무니까 이거네요. 자,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은 사실착오다. 틀렸죠? 사실착오가 아니라 뭐로 봐야 돼요? 금지착오로 봐야 됩니다. 고의조각이 아니라 책임조각이겠죠. 그렇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한해서 책임조각. 그런데 틀렸어요.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틀렸는데 해설이 잘못됐습니다. 해설을 가보면, 자, 해설 가보세요. 해설 몇 페이지를 가보시냐면 237페이지 가보세요. 여기 가보면 여기 3번에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보증인 지위에 관련된 착오는 사실 착오이고, 즉 구성요건적 착오이고, 의무에 대한 착오는 위법성 착오다까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 사안에서 의무에 관한 착오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해설 가보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 지우세요. 이 다음부터가 지우면 됩니다. 여기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사안은 무슨 착오였다? 의무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뭐 추가 기재하지 마시고 이렇게 표시하면 아시겠죠? 됐고, 자, 그 다음 2번을 가보면, 자, 부진정 부작위범 얘기하고 있는데,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형태로 되어 있지만 부작위로도 실행할 수 있는 범죄다까지 맞습니다. 보통 대부분은 다 부진정인데요. 몇 가지가 예외가 있었죠? 살인죄나 성계죄는 다 부진정이라 볼 수 있지만, 여기 전시계약 불이행죄는 뭐예요? 이것은 부진정이 아니라 진정입니다. 진정. 이게 틀렸어요. 자, 디귿번. 좀 복잡하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보증인적 지위와 의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다 구성요건 요소다는 견해가 있었죠. 물론 이분설도 있었지만 이분설이 다수설이긴 하지만 모두 구성요건 요소라고 하는 구성요건 요소설도 있습니다. 그 구성요건 요소설에 따르면 자, 구성요건의 징표 기능을 부정하게 되어 범죄 체계론의 일관성이 없다. 맞아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범 같은 경우에는 그 구성요건은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위법성은 같이 판단을 하잖아요. 나눠보는데 부작위 같은 경우는 이 견해가 부작위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모두 다 구성요건 요소로 보니까 짬뽕이 되어 있는 거야. 짬뽕이 되었기 때문에 체계론 일관성이 없다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맞는데 그 다음이 틀렸어요. 자,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이 견해의 이 비판이 아니라 이 부분은 위법성 요소설의 비판입니다. 필기하세요. 위법성 요소설의 비판이다. 그리고 이게 출제가 더 많이 되었죠. 지금까지는 이 위법성 요소설이 더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구성요건 요소보다는 그 위법성 요소설의 대표적인 비판이 이 부분입니다. 다음 보죠. 자, 1번. 자, 전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자, 과실에 의한 부진정은 불가능하지만 가능해요. 불가능이 아니고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과실에 따른 진정 부작위범은 불가능하지만 부진정은 가능해요. 자, 부작위범에 대한 과실에 의한 교사와 방조는 부작위범에 대한 과실에 의한 교사와 방조는 가능하다. 자, 교사와 방조는 우리 교사 방조 배웠죠? 교사 방조는 고의범입니다. 고의범. 과실로서는 교사와 방조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작위범에 대한 지금 과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과실에 따른 교사 방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 지문은 기출 2번 되었고 모의고사에서 등장하고 있는 지문이라서 확인해 두시고요. 다음 보시면 이건 많이 봤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그 상호 간에 의무가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플러스에 플러스 and입니다. 여기서는 안터라다가 틀렸죠? 그래서 모두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지문이 최근에 아주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확인해 두셔야 돼요. 이건 어디가 틀렸는가 하면 일반인이 틀렸습니다. 일반인 상태에서 심리 상태를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 입장에서 고의 여부를 추단하죠. 출제 많이 됐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자, 여기서 2번이 좀 어려운가요? 2번이? 자, 책임요소설은 소수설인데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책임요소설에 따랐을 때 불법의 무한한 확대를 초래하고 구성요건 단계에서는 양자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불합리성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자, 볼게요. 좀 어려운 지문 같아서. 자, 구성요건이 있고요. 플러스 위법성이 있고 플러스 책임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구비되면 범죄는 성립했다라고 하잖아요. 성립요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임 요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의 과실을 여기 뭐 고의 체계적 지위라고 되어 있지만 과실법 같은 경우 가면 과실의 체계적 지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임 요소설은 뭐냐면 고의 과실을 전부 다 책임론에다 배치시킨다. 여기다 배치시킨다고 하는 것이
책임 요소설인 거예요. 그럼 봐봐요. 고의 과실을 여기다 배치시켜 놓다 보니까 자 보세요. 이 부분 요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합쳐서 뭐라 불러요? 요 부분을 합쳐서 뭐라 불러요? 이걸 합쳐서 불법이라 부르잖아요. 불법. 그쵸?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고의과실을 책임에다 배치시켜 놓으니까 이 구성요건과 여기가 뻥 뚫리는 거예요. 이 두 칸이. 뻥 뚫려서 여기는 뭐예요? 고의과실이 아닌 것도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고의과실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 배치시켜 놓으니까 여기다 배치시켜 놓다 보니까 이 칸이든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도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도 불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여기 불법의 무한정한 확대를 초래한다는 점. 고의과실이 이 구성요건 단계에서는 섞여져 있다 보니까 그쵸? 섞여져 있다 보니까 구별되지 않는다는 그 불합리성, 이러한 비판점 때문에 책임 요소설은 오늘날에 다수설이 되지 못하고 소설로 자리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전에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갖다 놨어요. 자, 이해되시죠? 5번 갑니다. 적절한 것을 골라라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3번 질문이 조금 어려워요. 나머지 질문을 먼저 볼게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했습니다.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이라고 하는 건 다 아시죠? 자, 1번. 자, A를 향해 총을 빵 쐈는데 명중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B가 맞아 죽었습니다. 무슨 차고? 객체의 차고죠. 객체의 차고. 자, 객체의 차고는 어느 학설에 의하든 간에 결론은 똑같죠. 그쵸?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술을 인정합니다. 자, 구체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는 A에 대한 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경이다. 틀렸죠? 뭐로 봐야 돼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니까 B에 대한 살인 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질문. 2번은 판례일 텐데요. 자, 군인 갑이 하사 A를 살해할 목적으로 빵 쐈는데 이를 제지하려고 갑 앞으로 뛰어들던 병장 B가 맞아 죽었다. 그쵸? 뭐지? 타격의 착오죠. 방법의 착오입니다. 빗나갔으니까. 빗나가서 이 사람이 맞았으니까요. 그쵸? 그게 법정적 부합설 판례에 따랐을 때 뭐라 그래요? 똑같죠.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B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틀렸어요. 자, 3번은 좀 어렵다 했습니다. 4번 갑니다. 여기도 판례 묻고 있죠. 자, 을을 살해할 의사로 빵 쌌는데 빗나가서 옆에 있던 병이 맞았다. 빗나갔으니까 방법의 착오죠. 판례 뭐라 그래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즉 병이 죽었으니까 병에 대한 살인 기수가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뭐 2번 지문이나 뭐 4번 지문이나 거의 비슷하죠.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다 틀렸네요. x, x, x라서 그렇지? 여기 x, x, x라서 그래서 답이 3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나마 쉽잖아요. 그럼 3번은 왜 정답일까? 3번 지문이 별표 3개짜리입니다. 기출이 3번 됐습니다. 3번 이상. 그래서 풀어드릴게요. 갑이 을에게 병을 살해하라고 교사를 했는데 을이란 자가 예스 알겠습니다. 내가 병 죽이겠습니다.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막상 현장에 가서는 정을 병으로 알고 잘못 죽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법정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갑의 주택은 뭘까요? 하는 겁니다. 자, 그림 그려볼게요. 갑이 있습니다. 을이 있습니다. 갑은 교사범이고요. 을은 정범입니다. 갑이 을에게 뭐라 합니까? 병을 죽이라오. 병을 살해하라고 시킵니다. 을이 알았답니다. 그래서 병을 향해서 총을 빵
발사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병이 아닌 누구였습니까? 병이 아닌 여기 정입니다. 정을 죽인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죄책은 뭘까요? 하는 겁니다. 법정적 부합설은 뭐냐면요. 자, 여기서 이 정범물이 집단에는 병을 죽일라 했는데 정을 죽인 거잖아요. 그치? 또는 이거는 객체착오지만 이 사람은 지금 객체착오를 했지만 이 사람은 지금 객체의 착오를 한 거예요. 객체의 착오를 했지만 또는 사안을 바꿔서 빵 쌌는데 빗나가서 딴 놈이 죽었다 라고 했을 때 그건 방법이 착오잖아요. 즉 법정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는 이 정범이 객체의 착오를 했든 방법의 착오를 했든 그거는 교사범인 갑에게 있어서의 고의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쵸? 그쵸? 그래서 이 법정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마다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술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병이 죽으면 병에 대한 살인 기수가 되고 정이 죽으면 정에 대한 살인 기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법리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부 다 이 2번 판례든 4번 판례든 전부 다 법정적 부합설이잖아요. 이 판례에 따랐을 때. 그렇죠? 그래서 A를 죽일라 했는데 지금 병장 B가 맞아 죽었다. 을을 죽일라 했는데 지금 병이 맞아 죽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의도한 객체는 아니지만 전부 다 법정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전부 다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술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논리가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교사범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을이 빵 쌌는데 그게 병이 맞든 정이 맞든 그 누가 맞든 사람이 맞아 죽었다면 이 갑에게는 뭐가 된다? 법정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이 견해 태도인데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